안녕하세요. 부동산 운에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기회가 찾아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도조차 못하고 후회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두렵다고 절대 이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그분들도 역시 나중에 후회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처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시장 자체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 항상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혼자 전략 세우는 게 어려우시다면 오늘도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연락 주셔서 그와 관련된 전략까지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분석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먼저 갈 곳은 강남 4구 중 한 곳으로 9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족 도시를 변모하고 있는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연립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역시 또 꾸준한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또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운에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운에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운에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치 높은 투자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부터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9호선 연장 예정역의 센터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호재 좀 누려보실 수 있는 곳들 찾으신다면 이곳에서 톡톡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뭐 요즘에 독감이 또 워낙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는데 독감도 유행이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또 건강 상당히 유의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또 뭐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뭐 건강할 때 즐길 거리나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 꼭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모아타운의 선정지가 26곳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서울시 안에서는 이제 노후된 지역이나 요건들이 맞아떨어지는 지역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상황을 대비하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마지막 지역들이 앞으로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지역들이 이러한 또 혜택과 이러한 재개발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입지에서부터 또 분석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토지의 이제 공시가격 자체, 토지들도 요즘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고 있어요. 토지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하지만 공시지가는 꾸준히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죠. 토지의 가격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의 기본적인 가격적인 측정 금액이 토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서울시나 수도권이나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그 토지가 적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들, 그러한 공시지가의 상승들도 꾸준히 또 이루어지고 있고, 즉 토지들이 계속적으로 상승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또 분양가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지의 상승분도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것을 또 미리 또 체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신속통합기획의 2차랄지 또 모아타운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역세권 시프트랄지 정비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양각색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남은 지역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는 상당히 또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시프트나 또 모아타운 또 현재 이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2차도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두 지역들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 고덕동이고요. 이 지역은 현재 이제 9호선 센터공원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9호선의 역세권에 있어요. 센터공원역 도보로 한 1분권이다 보니까 역세권 중에서도 또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에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고 서울시 안에서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26곳을 또 곳곳 하나하나 살펴본다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들은 주변에 이런 노후도랄지 필지의 접조율 자체가 상당히 낮고 그로 인한 주변에 학군들을 끼고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그 유사 지역들이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그 지역은 필수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수가 나왔던 것들이고 또 선정이 되었던 것들이겠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해당 입지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5룸의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 자체, 토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지 지분 자체가 이 지역이 대지 지분이 6평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평의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5평 이상 넘는 대지 지분 자체는 이러한 분양에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수로 안정적인 토지 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가격이요. 4억 7천에서 4억 7,500만 원. 이 지역에 아무래도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낮은 전세가율을 생각한다면은 한 2억 원대 초반,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까지 현재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덕동은요, 강동구죠. 아무래도 강남 3구 옆에 붙어 있는 또 강동구고, 이곳이 앞으로 왜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는지, 대형 개발들이 많고 주변에 일자리 타운이 들어오고 이러한 대형 역세권 그리고 대중교통들 이러한 것들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노선들이 상당히 많이 깔리기 때문에 이 9호선 연장 역세권의 주택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에 따른 이제 업무단지죠. 업무단지와 함께 강남, 도심, 영등포 권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형 업무처가 이곳에 또 집약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서울시 안에는 노후도와 지정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정 요건들 중에서도 점수를 상당히 많이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 이번 모아타운으로 총 64곳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64곳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더 없어진다라는 건 그런 희소한 입지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와 함께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입지 안에서 충분히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샘터공원역이 보이시죠? 9호선 연장 사업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샘터공원역 바로 우측에 이 고덕동 자체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미사 신도시랄지 고덕의 신축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고 도시화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층 주거지 또 노후도가 많이 됐고 그 주변의 여건들이 학군을 품고 있고 녹지 공간과 주변의 대형 개발들, 교통의 개발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입지를 상당히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강권을 끼고 있죠. 강동구 중에서도 이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라인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동성도 확보가 되고 있고 일자리 타운 자체가 이런 교통의 편의시설이 좋은 곳 위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또 서울 안에서는 이런 교통편이 원활하고 IC랄지 뭐 JC랄지 각종 간선도로들이 밀집해져 있는 지역을 위주로 이런 일자리 타운이랄지 주거시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의 영향을 보려면은 이 한강권을 끼고 있는 이 고덕동의 위치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유망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자, 고덕 2-2지구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덕 2-2지구는요 노후도도 상당히 충족이 되고 있고 9호선이 들어오죠. 앞서 말씀드린 9호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쪽으로 바로 이제 9호선이 초역세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로 반대편으로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새롭게 또 생겨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죠. 업무타운과 일자리타운과 내 집, 주거타운이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주변에 또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녹지 공간이면 녹지 공간,
거기에 뭐 중학교, 또 아래쪽에는 뭐 왼쪽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가 함께 껴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군이 껴있는 지역들, 학군과 노후도, 접도율과 또 이러한 지정 요건들 자체가 상당히 현재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신속통합기획에 항상 말이 나왔던 지역들이고 동의율이나 노후 동수, 연면적, 뭐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거기에 뭐 가산점이랄지 학군이랄지 녹지 공간들, 대형 교통망의 개발들, 고덕 비즈밸리의 업무타운이나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서울 세종 제2 경부고속도로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있고 또 지하철 노선이 이곳으로 새롭게 또 들어오고 지하철 노선과 대중교통들 이러한 교통망들이 대형 개발들이 주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화가 앞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갈 수밖에 없는 입지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2040에서도 이제 35층 층수 규제 완화가 폐지가 되면서 한강변에 있는 뭐 재건축들이나 뭐 앞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층수 규제가 더욱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고층화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여 기업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덕 비즈밸리가 업무처가 상당히 많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고덕동의 메인 이런 직주근도 단지로 탄생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9호선의 연장 사업도 있고요. 또 8호선과 5호선, 5호선과 8호선, 9호선 이 세 가지 역사들이 이 강동구 일대로 연장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권의 연결성이랄지 더욱더 이 강남 4구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중교통망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강동구의 입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죠. 아무래도 1차적으로 안성까지 완성이 되고 24년도 세종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을 바로 옆으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교통망, 고속도로의 개발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형 규모의 교통망의 개발 소식도 고덕동 바로 옆을 지나가는 희소식으로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시세 자체가 2억 원대 중반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2억 원대 초반, 2억 1천에서 2억 2천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에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 약 한 11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고덕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더더욱 기대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호재도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9호선 연장 사업의 혜택들 또 누려보실 수 있다는 말 전해드렸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시세 차이 크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요즘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방송 중에 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 한번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00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현금 청산인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희 정비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이제 현금 청산이죠. 아무래도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롭게 뭐 지분 쪼개기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1차적인 이번에 선정된 26곳, 26곳은 내일이죠. 10월 27일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내일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책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것도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26곳은 10월 27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연락도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는 무료입니다. 문자 또 들어와 있거든요.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646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주택시장이 언제까지 냉각기를 가져갈까요?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래 절벽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대해서 타이밍과 관련된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 이것도 한번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겠죠. 요즘에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또 인상이 되고 그동안 자금을 푼 것들을 또 유동화 자금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원인 자체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되고 시중에 푼 이런 자금들을 또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들인데 즉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를 하면서 그동안 자금도 유입이 되고 이런 시장 상황, 주택 시장 자체는요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공급이고 그 외의 요인들이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몰아오는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랄지 뭐 공급과 금리 인상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시장들을 노리기 위해서 오히려 또 매수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또 적기가 아니라는 시기를 놓고서 접근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놓치기는 좀 안타까운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온에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말씀도 많이 또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매수를 희망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지금 장이 열리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여러분도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니까요. 이 점까지 알아두시고 전략이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딱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010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금 지인 소개로 상가를 투자했는데 임차가 맞춰지지 않아서 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임차인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개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내 자금, 순수 내 100% 자금으로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은 은행의 레버리지 효과를 빌리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의 레버리지 효과를 빌렸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빨리 맞추는 게 좋겠죠. 임차인을 조금만 서비스를 할지 뭐 렌트 프리 기간의 협의랄지 또는 인테리어의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서비스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주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낮추면서 임차인에 대한 이런 편의 제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투자처에 대한 고민들을 또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상가 쪽으로 임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공실에 대한 염려까지 안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변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접근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임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이와 관련해서 또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다른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분들도 연락도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또 투자처 만나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포라면서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마포구죠. 마포구도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대형 개발들도 많이 품고 있고 주변에 뭐 워낙 살기 좋다라고 소문난 지역들이 그것은 어떠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기 좋은 그런 소문이 나는 곳인지 한번 입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마포구청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랄지 주변에 대형 개발들이 품고 있어요. 같은 개발 이런 주변에 재건축의 대단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과 함께 이런 저층 주거지들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1.5룸의 연립주택이고요. 면적 자체나 대지 지분 자체도 상당히 높은 지분을 현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천 5백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도 아무래도 낮은 전세가
노후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은 한 2억 2,500에서 한 2억 3천만 원대, 2억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오래적인 시간을 두고서 접근하시기에 주변의 대형 개발과 함께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의 위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은요, 인프라 생활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죠. 주변에 상가적인 또 이러한 인프라 시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명소가 많고 이러한 교통시설도 훌륭하고요. 학군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거주 선호도까지 연결되는 것들이고 또 도시화가 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개발들이 많아요. 주거시설들의 개발이겠죠.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이랄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또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도시화 지역으로 인해서 주변에 노후된 지역들이 앞으로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도 주변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이슈와 함께 빠른 공원화와 상권화가 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포구청역 바로 맞은편에 있죠. 마포구청역과 뭐 가자역,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 성산동 자체의 위치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공원권과 또 주변의 상권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시던 상당히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명소와 또 공원들 또 한강권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수많은 노선들이 많아요. 2호선부터 뭐 6호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다양한 노선들이 이곳을 상당히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이용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주변에는요 홍대거리랄지 또 연트롤파크 또 상당히 유명한 뭐 세브란스 병원이랄지 H백화점, 멀티몰이나 경의선 숲길이나 신촌, 합정, 뭐 이대상권 상당히 많은 명소들을 또 가지고 있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뭐 성산동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또 아래쪽에 망원동 자체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주변의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성산동 바로 옆에는 이러한 성산시형의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 규모의 재건축과 함께 이 지역에 상당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산동 주변으로는요 내부순환도로나 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각종 대교들, 상암 DMC와 함께 업무타운들이 상당히 많죠. 뭐 마곡이나 뭐 멀리는 김포, 또 용산, 뭐 여의도까지 이용의 편리성을 주변에 더 대형 업무 시설들이 주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각종 대학교와 함께 업무 시설들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강변에 입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그러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성산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강북 최대 규모의 단지고요. 이 지역이 앞으로 5,000세대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성산동 바로 옆에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 단지 자체가 상당히 이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강북 최대 규모의 재건축과 함께 주변 지역에 나도 같이 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개발과 함께 주변에 얼마나 대형 개발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입지 안에서 학군과 함께 대형 개발들도 이 지역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이슈도 같이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월드컵 대교 개통이 되면서 더욱더 원활한 교통망을 제공해주고 있고 서부광역철도도 이제 DMC 마포권을 뚫고서 원종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까지 새로운 노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라인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까지 또 보여주고 있고요. DMC, 뒤에 상암 DMC 부지에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 또 지어지고 있죠. 이것이 거의 뭐 100층 규모의 상당히 랜드마크성 건물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복합 쇼핑몰 자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가 쇼핑과 여가 활동을 더욱더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대형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천5백만 원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시세 자체가 1억 원대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억 원대 초중반 2억 2,500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요. 아무래도
전세를 안고서 뭐 2년, 4년 시간을 장기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를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가장 투자의 유망한 핵심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법도 여전히 유효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고민들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처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지금 매도 희망하는 그런 이제 투자처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고민들까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핵심 이슈부터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완전 가을입니다. 그죠?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지금 쌀쌀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12월 정도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던 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 침체 부분들 특히나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경기 침체로 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또 계속해서 상승하고 사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서도 어려워지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것들 어떤 것들보다 사실 이제 올해 10월달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달에 이제 가장 또 핫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그 다음 11월달을 좀 준비하고 올해 이제 연말까지를 현재 이 기조 상태.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 자체가 앞으로 0.5에서 또는 최대로는 한 0.75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 물론 뭐 미국 금리 자체가 4% 이상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5% 굉장히 어렵죠. 시중금리가 그렇게 된다면 거의 7%, 8%, 뭐 많게는 거의 뭐 9%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12월 정도의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긴축, 테이퍼링 등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경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기 침체 그런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달러라든지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금리가 마냥 집값이 마냥 올라갈 수 없듯이 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마냥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금리가 뭐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때 되기 전에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런 때에 가장 또 핵심적인 지역들을 좀 골라서 내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비싸서 살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좀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찾으셔서 좀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핫이슈 체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 거래량들도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필두로 해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 매매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지기보다는 전세가 부분들이 상당히 비율적인 부분이 낮아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감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토지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사실 뭐 계속 매년 1% 이상 상승을 해 왔었는데 올해 토지 거래도 이제 절벽이 지금 되어 있고요. 토지 거래량도 이제 9년 만에 이제 최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올해 3분기죠. 땅값이 0.78%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1년 3분기부터 이제 상승세가 둔화가 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대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도권이 한 1.10%에서 0.89%로 좀 둔화가 되었고요. 자, 6번은 이제 지방은 0.78%에서 0.6%로 상승세가 좀 다소 둔화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인간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상당히 많은 직계 비존속 간 또 거래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고요. 부동산 거래가 과거 대비했을 때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액수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는 금액 같은 것들 있죠. 네, 정말 뭐 반토막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금액대들이 거의 특정인 관계에 그런 증여 형태를 두고 있는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거래 건수 금액이 2배가 증가했다. 자, 2020년도 서울에서 이뤄진 거래가 가장 많았고요. 2020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 서울에서 이런 특정인 간의 거래가 가장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폭으로 보면은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이 가장 증가폭이 컸었고요. 여섯 번째 2023년도에서부터 법 개정 이전 2023년도부터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2023년도 되기 전에 2020년도에서부터 2021년도 요 사이에 가장 많이 그런 증여 목적을 두고 있는 거래가 가장 많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2022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일 때 증여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침체가 진행이 된다면 경기 침체로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의 어느 정도의 불씨를 좀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이 부활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생임대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 상생임대 같은 경우에는 5% 상한룰에 임차인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임대인들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임대 부분들부터
하나둘씩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른 방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축소가 되었었던 2017년도부터 해서 이제 축소 또는 폐지가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온기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자면 1999년도에서부터 2008년, 2010년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에는 이렇게 이런 뭐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뭐 감면이라든지 또는 완전 면제, 100% 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주택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선정되었던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반기 2차 선정 결과에 서울 모아타운의 26곳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후보지이고요.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 후보지들 중에서 또 선별을 하겠죠. 자, 일단 총 올해 같은 경우에 총 64개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반지하 주택이 맞는 곳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유례 없는 그런 비 피해를 입었었던 그런 침수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 또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정과 미선정된 지역들 보시면은 이 권리 산정 기준율 이번에 하반기에 26곳이 추가적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곳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올해 10월 27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착공 신고를 득해야만 권리 산정 기준일 특히나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이 지도를 좀 펼쳐봤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이 선정된 곳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의외로 의외인 지역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강남 쪽 일부 지역들, 대청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이제 방배동, 서초동의 방배동 라인 있죠. 방배동 라인들도 일부 지금 들어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쪽 라인들도 후보지로 선정이 될 만큼 모아타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뿐만이 아니라 강남권도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한강변 주변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중에서 특히나 이런 간선도로망들을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 있죠. 뭐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내부수완로라든지 또는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간선도로망과 또는 간선도로망에서 이어져서 고속도로와 같이 이어지는 그런 간선도로망들이 같이 교차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업무타운이 생긴다고 봤을 때 그런 쪽 위주로 많이들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일단은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소규모 소액 투자를 조금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파트 금액이 아직도 뭐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금액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미리 선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2주간의 이슈들 먼저 이렇게 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투자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을 어떻게 누려보실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전략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들도 있으시지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만 전해드리고 있는 시크릿 정보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크릿 정보는 어떤 걸까요? 네. 뭐 시크릿 정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울의 거의 주요 도심 지역 라인들 또는 주요 업무타운 지역들을 10분대로 도달이 가능한 그런 미니 신도시급들 또는 전세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34평형대 있죠. 이런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4억 원대 초반
네, 초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미니 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일단은 이런 내용들 또는 전세라든지 또는 매매 찾으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착순이고요. 나오는 위치나 장소 보시는 것처럼 신논현역 3번 출구 쪽 라인이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온 전화번호 있죠. 02-2638-3994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예약 필수로 전화를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은 내용 담아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저희가 예약을 해야지만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예약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는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갈 곳부터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지역은 일단적으로 서초동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실상 실거래가라든지 주변 전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흔들림이 없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강남 2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게 서초구와 강남구였고요. 이렇게 이런 정말 힘든 장에서도 정말 잘 견디는, 견고하게 견디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입지의 강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입지는 일단 교통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한강변 가깝고요. 간선도로만 가깝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서울에 가장 또 주요한 터미널 2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업무타운이 이제 한 개도 아니라 총 3개의 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고속도로망 서초 IC가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효과도 바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봉은사로, 남부선로 등등의 이런 업무타운의 산업벨트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직주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번 보자면 입지가 너무나도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선택을 하실 때 교통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는 교통을 많이 보실 테지만 실제 강남 쪽 라인이나 또는 강남 비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고가 라인들을 가격대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형 업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 병원이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핑몰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라든지 간선도로를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곳으로 대부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사실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서초동이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상권 좋고요. 학군 좋고요. 그리고 업무타운, 대형 병원, 대형 쇼핑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이야말로 상당히 입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보사부지의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일자리 타운을 또는 일자리의 이런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앞으로 이 정보사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IT라든지 바이오, 금융,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 등등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봤을 때는 정말 수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유동인구와 임차 수요까지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이런 메마드급 개발 호재를 바로 옆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등등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뱅뱅사거리 쪽 라인들로 도심 기능 확대를 주력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 이렇게 된다면 용도 지역 상향이 3종에서 준주거지라든지 또는
상업지로 변경이 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네,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강남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이 뱅뱅사거리 쪽 라인들이니까 그 주변 반경으로 상당히 많은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들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자본 1억 원이 되지 않는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전세 갖고 투자하신다면 한 7천에서 8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대략 한 3천에 사실 월세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80에서 1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5천 정도에서 2억 6천 정도 보유하시면 네, 월세 투자도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입니다. 같은 서초구 안에 있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재동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동의 길 건너편 라인들인데요. 비교적 평지에 속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 양쪽 주변으로 공원과 숲세권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길 바로 앞에 양재천 라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세권과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둘 다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거기에다가 네, 그냥 단순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양재역을 또는 양재동을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가지고 있는 역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GTX 노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GTX가 완성이 된다면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 바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삼성동에 다양한 대규모 마이스 개발도 있죠. 거기와 같이 더불어서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R&D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자리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고정적인 임대 수요와 고정적인 그런 인구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속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권 가깝고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다 같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업벨트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 혼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보사부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R&D 연구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단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들이 바로 이 카페거리 라인들이라는 겁니다. 카페거리 라인들로 대부분 다 이렇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거리 쪽 라인으로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쪽 라인으로 아무래도 임차 수요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 이 지역은 가서 보시면 사실 신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오래된 연립 또는 다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 권령이 상당히 오래된 진행되어 있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희소성이 남다른 곳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간선도로망, 고속도로망, 그리고 도시철도망이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서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사부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서초구에서의 또 다른 4차 산업이 하나로 집결되는 그런 지역,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이면 좋겠고요. 원룸 테라스형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역은 워낙에 젊은 층들의 임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월세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전세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원룸 테라스형이기 때문에 한 3억 2, 3천 정도, 그리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대략 한 2천에 100 정도, 3천에 100 정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1억대 중반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시니까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 미래 발전 가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양재동과 서초동 보시면서 오늘 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는 또 임차 수요가 또 갖춰져 있는 곳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또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안에서 보다 더 탄탄한 전략들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과 시크릿 정보 앞서서 살짝 공개된 그 정보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꼭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입니다. 자,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